한시적이라 하지만 너무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기업은 보건의료가 가지는 공공성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리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의료 이용을 늘리고 조장하고 있고 약물 오남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의약품 오남용 문제, 질병명, 투약정보 등 민감 정보가 개인 기업에 노출되는 문제, 진료의사가 의사 본인이 맞는지 확인이 안 되는 문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을 수 없는 문제, 독점적 지위가 생기면 의사, 약사, 환자로 이어지는 기본 흐름을 왜곡하고 정부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등 나열하기도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약은 많이 팔아서 국민들이 많이 먹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은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최소량이 투약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만큼은 감염병 하에서라도 정부가 공적관리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민간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환자와 약사 간의 그 협의된 방식으로 배송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별히 승인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승인을 하거나 이런 조치는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의 그 단계에서 이제 심각 단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갈 때에는 그 부분도 같이 이 심각 단계는 좀 더 논의를 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법상으로는 종료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네, 현재 법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고 일부 지금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서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이 플랫폼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 기업들은 비대면 진료나 또 처방 조제 시장에 계속 허용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이용호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강병훈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국민의 편익 그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그런 방법으로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면 의료계의 우려사항들 충분히 저희들 의견 수렴하고 국회에서 법률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상품과 달리 약은 필요한 경우에 가장 적절하게 최소량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형태들은 그간 힘들게 막아왔던 의약품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내 남편 비아그라 배달해 드립니다. 편하게 원하는 식욕 억제제 받아 먹자. 여기 어디에 보건의료에 대한 기업의 이해나 공익성이 있고 혁신이나 규제 개혁이 있습니까? 졸피뎀 같은 수면제, 마약류 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식욕 억제제 이들을 미끼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방전을 전자문서 형태의 보안 조치조차 없이 그림 파일로 보관 전송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의 민감 정보, 주민번호, 환자 이름, 질병명, 처방약품 등의 유출과 불법 사용 우려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이나 약사와 달리 환자의 민감정보 취급 권한과 책임도 없는 개인업체가 국민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이 비대면 플랫폼에서 오고 간 비급여 처방의약품 내역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통계를 내놓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벌써 그렇습니다. 개인업체가 정부도 가지지 못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정부가 조금 더 예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들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봐야 하고 문제점들을 더 예민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른 분야에서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 대리운전, 상품 판매 같은 분야는 한번 시도해보고 피해가 커지면은 다시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은 피해가 생기고 나서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너무너무 보건의료인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역사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미성숙된 플랫폼 사업자에게 다 망가지도록 방치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만은 앞으로 다른 감염병 하에서도 정부의 공적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걸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정부가 중심이 된 관리 체계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개인 기업에 맡긴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위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무슨 약 드셨어요? 졸피뎀? 며칠분 드릴까요? 이 방식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진료, 의사의 상담과 진료, 약사의 복약 지도와 조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생략되는 위험성들이 최소화되는 그런 여러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뭐든지 해야 하는 부분이 보건의료 분야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주로 이제 그 환자의 환자와 그다음에 의료인의 감염을 막기 위하고 진료를 계속 특히 의약품 복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걸 심각 단계에서 허용한 건데요. 대부분 재진 환자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60대 이상의 이런 주로 고령층이 이용을 했는데 이런 부작용, 특히 이제 마약류라든지 오남용 의약품 아까 여러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이 처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의 목적에 맞게 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하는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야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이용 접근성 높이기 위해서 약사회에서는 한 100여 개 정도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만족도 90% 이상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필요한 곳은 군 단위 지자체입니다. 여기에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사실 중앙정부가 가지는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부의 큰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이 부처 간 이견으로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권익위 조정 합의도 있었고 꼭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